보장의 균형은 모든 특약을 동일하게 높이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특약에 집중하는 게 균형이 맞다라는 논리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자,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그 가제트 만능팔이나 맥가이버 칼을 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예전에 그 만화 영화 중에 가제트 형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제트 형사가 짠 나타나면 팔이 때로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팔이 우산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팔이 막 길어지기도 하고 조그매지기도 하죠. 그리고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가 위기에 딱 처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시설이나 환경을 딱 이용해서 이 맥가이버 칼 하나만 딱 있으면 순간적으로 쿵짝쿵짝 하면서 그 칼 하나로 상황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보험 상품을 알아보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간혹 이런 가제트 만능팔이나 맥가이버 칼 같은 기능을 충족할 만한 상품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험을 활용을 해서 모든 리스크, 올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은 얼마라도 괜찮다, 조금 여유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로 상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절대로 고객이 만족하는 보장을 100%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자, 보험 상품은 굉장히 치밀한 상품 중에 하나죠. 수학적인 자료와 근거와 통계를 활용을 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보험료 금액이 산출되죠. 위험 리스크를 판단한 다음에 확률과 통계로 보험료가 산출이 딱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릴 확률은 높잖아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은 그 다음으로 또 높습니다. 자, 보세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대한민국에서는 3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질환에 대한 발병 확률과 사망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3대 질환은 의무적으로 다들 가입을 하려고 해요. 보험사를 어디를 찾느냐, 뭐 한도는 얼마를 넣겠느냐,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보장 범위를 얼마나 넓히겠느냐, 뭐 이런 거는 또 부가적인 문제인 거고, 누구라도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의료실비를 필두로 해서 3대 진단비는 꼭 가입하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그죠? 여기서 한 발짝 조금 더 나와볼까요? 3대 진단비보다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발병하면 그에 못지않은 큰 돈이 들어가는 질환도 당연히 있습니다. 간, 폐, 신장, 이 콩팥, 이런 질환들은 발병했을 때 큰 돈이 들어갑니다. 재활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암내 심장보다는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질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올리스크 커버를 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겹겹이 쌓아서 대비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이냐를 저희가 따져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자, 상해는 어쩔 수 없어요.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에 대해서 내가 다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고, 암, 뇌, 심장이 가장 중요하고 확률적으로 볼 때에도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세 개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를 등한시 여긴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재화가 한정적이었을 때 그 한정적인 재화에서 적절한 분배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의료실비와 3대 진단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나머지를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 원하시는 것들 다 넣을 수가 있는데 3대 진단비 한도를 낮추면서까지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를 적절히 분배하는 형태보다는요, 일단 3대 진단비를 조금 더 튼실하게 보완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질병에 대한 리스크,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3대 진단비가 워낙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입원비 좋다 이거죠. 상해 질병 입원 1당 2만 원씩 보장받기 위해서 월보험료를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낸다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수술비 겹겹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아서 수술특약보험료 10,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해서 겹겹이 쌓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수술비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의료실비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면, 수술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암진단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를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장의 균형은 모든 특약을 동일하게 높이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특약에 집중하는 게 균형이 맞다라는 논리예요.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보험료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의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모든 특약을 풀보장으로 가입을 할까요?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군에 속한다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사가 보험 가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 이거죠. 자, 아무 생각 없이 올리스크가 커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의료실비는 꼭 필요하니까 실손의료비는 넣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암내심장은 3대 진단비니까 필요하네. 그래서 가입을 하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의사분들은 어떤 거에 집중을 할까요? 입원비 넣어주세요, 수술비 넣어주세요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 사망이냐 장기 생존이냐에 집중을 합니다. 조기 사망은 뭐겠어요? 경제활동기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유족에게 돌아갈 자금을 마련해 주자. 또 장기 생존은 뭐겠습니까? 노후죠, 노후. 연금. 자, 결론입니다. 보험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이셔야 되고요.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쇼핑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충동구매죠, 충동구매. 한 번 가입하면 10년, 20년 이상은 좋게 납입하는 상품이 보험 상품의 구조이다 보니까 충동구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제트 맞는 팔을 찾는 건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말이고요. 미련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 쇼핑은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동일한 재화가 있다면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험의방주TV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고객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모범 답안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